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포뮬러입니다. 한 주 쉬고 난 후 찾아온 헝가리 그랑프리가 끝이 났습니다. 프랙티스 세션 서술하기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팀이 대형 업데이트를 들고 왔고, 그 중에서 특히 자오버가 아예 다른 차를 들고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거의 모든 파츠를 업그레이드 해왔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볼라가 생각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 프랙티스 세션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가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다행히 당일에는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정상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랙티스1은 이야기거리가 크게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고 관심이 생기는 것은 이번에도 베어만이 연습 주행을 했다는 것인데, 차량이 뒤처지는 것인지 일부러 속도를 올리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그누슨과 베어만이 각각 19위와 2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업데이트를 가져온 자오버의 저우관유가 프랙티스1에서 최종 5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랙티스지만 자오버가 5위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그랑프리에서 제법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찾아왔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후 프랙티스2 시작 후 약 17분이 지난 시점에 4번 코너에서 르클레르의 스피너로 인해 프론트 윙이 파손되고 플로어를 긁는 모습을 보여주며 레드 플래그를 불러왔습니다. 플로어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했던 페라리였는데, 이 사고로 인해 레이스에서 업데이트된 플로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오버의 저우관유 또한 4번 코너에서 스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사고를 불러오진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중하위권 팀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열린 프랙티스 3에서는 모든 팀이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맥라렌의 노리스와 피아스리는 1분 16초 초반대의 기록을 작성하면서 좋은 차량 성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알비의 리카도는 6위, 치노다는 9위의 기록이 나오면서 퀄리파잉에서 좋은 성적을 뽑아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퀄리파잉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가 슬릭 타이어를 착용하고 달리긴 하나 좋은 기록을 뽑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아니나 다를까 비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많은 드라이버들이 기록 경신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페레즈가 8번 코너에서 스핀을 하면서 베리어에 충돌하며 리타이어했고, 결국에는 최대 15그리드 출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레드 플래그가 회수되고 난 후 노면에 빗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세션 끝자락에 조행한 선수들이 기록을 경신하면서 탈락권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1 탈락자는 페레즈, 러셀, 저우관유, 오콘, 가슬리입니다. Q2는 사실상 완전한 드라이 컨디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의 변수가 없어서인지 상위권 팀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고,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Q2 탈락자는 훌켄버그, 보타스, 알본, 사전트, 마그누슨입니다. 강자들만이 살아남은 Q3가 시작되었고, 시작과 동시에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드라이버들이 비가 내리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플라잉 랩을 시작했고, 한 랩을 돈 시점에서 노리스가 베르스타펜보다 0.3초나 빠른 기록을 내면서 우승 후보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직후에 비를 피하기 위해 두 번째 랩을 굉장히 빠르게 소화하러 나온 드라이버들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기록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 드라이버들이 빠른 속도로 서킷을 주파했는데, 그 압박감 때문인지 치노다가 5번 코너를 도는 중에 트랙을 벗어나고 벽에 부딪히면서 레드 플래그를 불러왔습니다. 2분 13초의 시간이 남기고 나온 레드 플래그였고, 이론상 한 바퀴를 더 돌 수 있는 시간이기에 남은 시간 동안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드 플래그 회수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기록 경신이 어려워지며 리카도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기록이 동결되었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그리드는 노리스, 피아스트리, 베르스타펜, 사인츠, 해밀턴, 르클레르, 알론소, 스트롤, 리카도, 치노다 순서로 출발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레이스입니다. 이전 프리뷰 영상에서 초월이 나오기 힘든 트랙이라고 설명드렸던 바 있는데, 그만큼 차량의 성능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초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는 그야말로 두뇌 싸움이었는데, 피트스탑을 얼마나 적절하게 수행하느냐로 인해 순위가 뒤바뀐 경우가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피트스탑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후 순위 상황입니다. 30렙 정도 달린 시점에 대부분 피트스탑을 한 번 진행했고, 하위권은 2번 진행한 선수도 있는데, 러셀 혼자만 이때까지 피트스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고 없이 진행되다가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아주 중요한 동시 피트스탑 순간이 왔습니다. 이 두 드라이버 모두 언더컷으로 피트스탑을 진행했던 터라 타이어 관리에 집중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언더컷 전략에 휘둘린 베르스타펜은 팀의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하면서
본뇌에 추격전을 펼쳤으나 르클레르 쫓아 넘기 힘들어했으며 겨우 넘어서 해밀턴과 배틀할 때는 과욕이 불러온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베르스타펜은 다시 르클레르에게 초월당하면서 포디움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맥라렌 입장에서는 애초에 피아스트리를 우승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으나 노리스를 먼저 피팅시켜 이득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피아스트리가 노리스와 약 4초 정도 차이가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드라이버 챔피언 경쟁이 가능한 노리스이기에 이 순위를 돌려주기 정말 싫었을 법도 했으나 개인을 희생하여 팀을 위한 선택, 그리고 피아스트리를 위한 선택을 감행한 노리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맥라렌은 팀 라디오로 노리스를 부슬려 보는데 And Lando, radio check please. Yes, loud and clear. Okay, save the tyres in turn 4 and turn 11 then please. Tyres please, and we do want to let Oscar through. We should have boxed him first then, surely, no? Doesn't matter. I mean, it does. 하지만 이런 말들로 해결되지 않자 더욱더 직설적으로 말을 건넵니다. Okay, Lando, 10 laps to go. We think both cars are using their tyres too much. Just remember, every single Sunday morning meeting we have, 5 laps to go. The way to win a championship is not by yourself, it's with the team. You're going to need Oscar, and you're going to need the team. 이렇게 대화를 통해 3렙을 남겨두고 피아스트리를 선두로 보내주는 노리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결국에는 맥라렌의 원투 피니쉬와 해밀턴의 통산 200번째 포디움을 한 경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헝가리 그랑프리 포디움 세레머니에서 노리스가 베르스타펜의 트로피를 부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이식해서인지 트로피를 받자마자 노리스에게서 멀어지는 피아스트리의 모습과 세레머니 직전에 트로피를 옆으로 치워달라고 옆으로 건네주는 노리스의 유쾌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정말 다행히 모든 트로피가 무사한 채로 포디움 세레머니까지 끝마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서킷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아스트리를 지금 우승시키지 않았다면 이번 시즌은 우승의 길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킷 자체가 느린 편이기도 하고 노리스의 드라이빙 스킬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고, 같은 차를 타는 팀메이트라는 가정하에 헝가로링만큼 우승시키기 쉬운 트랙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기적절이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그랑프리는 바로 이번 주말에 있을 벨기에 스파프랑코르시안 서킷입니다. 곧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맥라렌 팬분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